12.3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까지 이른바 3대 특검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자 오늘 바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3명씩 모두 6명을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겁니다. 이제 사흘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 후보 중 3명을 골라 임명해야 합니다. 늦어도 오는 주말엔 임명이 이뤄질 걸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빠르면 이번 달 안에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첫 소식 박사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내란, 김건희, 최상병 등 3대 특검을 이끌 특검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은석 전 감사위원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재 명지대 법대 교수를 각각 명단에 올렸습니다. 큰 특검 조직을 잘 이끌어야 되잖아요. 업무를 잘 배분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니까 큰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혁신당은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과 심재철 전 서울 남부지검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추천했습니다.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전날 밤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의뢰한 데 따른 건데 대통령은 이들 중 한 명씩을 사흘 이내에 임명해야 합니다. 파견 검사 규모는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최상병 특검 20명 등 최대 120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는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합니다.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인력과 예산 낭비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란의 진실과 진상규명은 국민적 요구라며 규모 등이 이미 상당 부분 다 공개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임명 후에는 최장 20일의 수사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에도 곧바로 수사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임 정부 대통령실의 어쩌다 공무원들, 이른바 어공 80여 명이 사직서도 내지 않고 사라져버린 탓에 새 직원을 뽑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로에 시달린 대통령실 직원이 쓰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실이 무덤 같다고 했습니다.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한 공무원 전원 복귀를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대부분이 복귀했지만 상당수는 간단한 인수인계만 마치고 소속 부서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력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공무원 추가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채용된 별정직 공무원, 이른바 어쩌다 공무원이 된 어공 80명가량이 사직서를 내지 않은 상태로 출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를 안 하는 상황에서 월급은 받아가고 있다면서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사직 의사가 없는 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대통령실 편제를 계속 차지하고 있어 새 정부의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자체 면직위원회를 만들어 강제 면직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탈이 났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40대 직원이 어젯밤 과로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대통령실에 파견돼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할 인력과 시간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안타까움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도 사직하지 않은 150에서 180명의 어공이 있었는데 약 50일간 신분을 유지시켜줬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런 국민의힘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지 팩트체커 김혜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제1야당을 강제 해산한다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계엄 직후에 국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이렇게 있었고요. 지금껏 약 35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국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국힘 정당 해산에 들어갈 것이다 라면서 불을 당기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함께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국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입장인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가 위헌정당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민주당에서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지 그런 법리 해석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정당 해산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한번 따져보죠. 네, 헌법에 나와 있는데요. 이 정당 해산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정부입니다.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건 헌법재판소로 명확하게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절차상으로는 그러니까 국민이나 국회의 요구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상으로 이 절차에 따라서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건 딱 한 번입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인데요. 그때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네, 그때 헌재의 결정을 두고 논쟁이 붙기도 했죠. 재판관 중에서 반대 의견을 낸 사람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결정문을 보면요. 헌재도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이나 활동에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로서도 구체적인 이유 없이 정당 해산 청구를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이 민주당 의원들도 정당 해산과 연관시키기는 좀 어렵다거나 그리고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있잖아요. 특검에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에 구체적으로 가담한 게 드러난다면 네.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절대 그럴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과거 통진당 사건 때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당 해산을 청구했는데요. 이번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국힘 지도부의 내란 가담 정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변수입니다. 이 정당법 개정안인데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로 탄핵되거나 유죄를 받았을 때 정부가 지체 없이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좀 명확히 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죠.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중국은 미국에 다시 희토류를 공급하고 미국은 중국 유학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국 유학생들에게 강경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입장을 바꿨는데 미국 내에선 무역 전쟁 이전과 뭐가 달라진 거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과의 협상이 모두 완료됐으며 자신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승인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연구 자석과 희토류를 우선 공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 대학 내 중국인 유학생을 포함해 합의 사항을 중국에 제공할 것이라며 나는 유학생 부분은 늘 괜찮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등 강경했던 입장에서 급 선회한 겁니다. We made a great deal with China. We're very happy with it. We have everything we need. And we're going to do very well with it, and hopefully they are too. 반면 중국 측은 원론적 반응만 내놓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관영 매체들도 앞으로의 향방은 세부 사항과 합의 이행 여부에 달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双方原则上就落实两国元首6月5号通话共识以及日内瓦
会谈共识达成了框架。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이어진 미중 무역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중국의 히토류 패권만 돋보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스마트폰과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히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미국의 기술 수출 통제 완화 조치를 받아낸 겁니다. 외신들은 무역 전쟁 이전 상황에서 나아진 게 없다는 회의론도 미국 내에서 번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대미 히토류 수출이 6개월 시한부라는 보도도 나오면서 언제 다시 타오를지 모를 불씨를 남겨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서울 종로 3가의 포장마차 거리는 밤마다 사람들로 붐빕니다. 그런데 도무지 질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리는 담배꽁초와 우물로 가득하고 위험천만한 상황이 잇따릅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역 주변에 식탁과 의자가 하나둘 깔립니다. 평일 저녁인데도 순식간에 사람들로 꽉 찹니다. 이른바 무허가 야장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서울 지하철 종로 3가역 3번 출구에서 5번 출구까지 250m 거리,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10시간 밀착해봤습니다. 머리 위에 막걸리 병을 올린 채 자전거를 타는 남성이 보이고 취객들은 화장실 대신 으슥한 골목을 찾습니다. 이 거리에서 노상방뇨는 자연스러운 일이 된 지 오래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소변 보시면 안 됩니다. 종로 3가역 4번 출구 근처에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쏟아지는 신고에 경찰도 수차례 출동합니다. 있었는데 오늘은 뭐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질서가 좀 어지러워서. 질서가 없죠. 네. 어지러운 게 아니라. 누구에겐 일과를 마치고 스트레스를 푸는 신나는 자리. 하지만 이곳 주민들 일상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들어오기는 낮에는 보이지. 원래 아침에 보면 쌓이고. 지자체 지원을 받은 마을 지킴이가 순찰을 돌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을 이미 넘어선 듯했습니다. 여기 좋아서 싸고 대전까지 가고. 대변까지 가요? 결국 주민들은 매일 취객들이 쏟아낸 똥, 오줌, 토를 치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다는 들어 누워서 머리가 절로 나왔다고. 얼굴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자주 있잖아. 이렇게 이런 데서 소변 보고 변도 보고 토하고 막 이러지. 그럼 그 소변, 대변 다 누가 치워요? 내가 치워야지.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한 호텔 골목입니다. 이쪽을 한번 비춰주시죠. 이곳은 저희 호텔 객실 창문 앞입니다. 창문 앞에서 흡연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붙었습니다. 또 이쪽엔 주민들이 사는 거주지입니다. 철문으로 막아놨는데 한 주민이 이렇게 욕설이 적힌 종이도 붙여놨습니다. 무허가 야장의 혼란은 지하철역까지 휘감았습니다.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이세요? 네, 위험합니다. 종로 3가역 6번 출구 앞입니다. 인도에 차량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거리 곳곳에 담배꽁초가 많이 보입니다. 어머니, 여기 금연구역 아닌가요? 다 손님들이 피는 거야. 선생님도 지금 피시잖아요. 이거 잡히잖아. 무허가 야장이 들어선 양쪽 인도 사이는 일방통행 1차선 차도입니다. 이 차도 역시 야장의 일부분과 다름없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한 차량이 쓰레기 더미를 밀며 질주하고 외교 번호판이 붙은 차량은 교차로 보행 신호에 달립니다.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네?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 이렇게 주차하시면 안 돼서. 주차 안 했고요. 네. 2분밖에 안 됐어요. 손님들이 지금 모르잖아요. 네. 갖고 와가지고 네. 필요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부 차량이에요? 유흥업소 종업원을 실어 나르는 승합차.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여러 대는 아예 인도 위에 버젓이 서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택시 세운 곳이 인도인데요. 여기 정차한 이유가 있으세요? 종로구청은 JTBC에 지금 영업 자체가 허가를 받진 않았지만 최소한의 면적으로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확장 영업, 불법 흡연, 무단 투기도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탁과 의자를 내놓고 장사하는 이른바 야장.
주로 밤에 그리고 야외에 차린다고 해서 이렇게 불립니다. 이 야장이 새로운 외식 문화로 잘 자리 잡으려면 불법과 무질서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혁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